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도심 활성화와 인구 문제, 관광산업 육성 등 경주의 당면 현안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을 들어봤는데요. 김기영 기자가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나 관광 패턴의 변화에 대응할 경주시의 최우선 과제가 질문으로 주어졌습니다. 경주시는 특별히 경주페이를 한 265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숙박, 배달 앱과 같은 각종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공공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구도심 상권 약화에 대한 대책으로 준하경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한영태 후보는 외곽지의 무분별한 아파트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의 황호 성동지구 1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경주는 인구 유입 없이 외연만 확장하여 오히려 상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어진 주제가 없는 주도권 토론에서 두 후보는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넥스터 증설 과정에서 성급하게 동의하는 바람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써서 넥스터 증설을 찬성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겨우 450억 정도 보상에 그쳤습니다. 보상 문제에 관해서 팩트를 잘못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받아온 게 1,150억 원이에요. 주도권을 넘겨받은 준하경 후보는 시내버스와 쓰레기 소각장, 지역 사립대 등 한 후보의 무분별한 공영제 도입 주장을 따졌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160억 정도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것을 준공영제 공영제를 하면 예산이 3배나 듭니다.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폭을 다 그 보조금으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 예산으로 보조금을 다 메꿔주는데 그거는 공영제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편 선관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질문이 단순 나열에 그쳤고 주도권 토론에서도 질문과 답변 시간이 구분되지 않아 질문보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등 유권자들이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땅에 구멍을 내서 긴 말뚝을 심는 항탁이라는 건설 기계가 있습니다. 대형 설비인 만큼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전복 사고, 오늘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19명의 노동자가 숨졌지만 아직 제대로 된 안전 규정조차 없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대형 철제 구조물과 건설 장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매달려 있던 41m 길이의 대형 파일 지지대가 두 동강 나면서 잇따라 도로를 덮쳤습니다. 콩 소리도 아니고 뭐가 이래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났어요. 땅속에 파일을 박는 건설 기계인 항타기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이를 지탱하던 철제 구조물과 함께 무너진 겁니다. 사고는 출근 시간인 오전 8시쯤 일어났지만 사고 발생 5분 전 이상을 느낀 작업자들이 대피했고 급히 도로도 통제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중이 많이 부과가 된 상황이거나 리더를 구성하고 있는 그 볼트의 문제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경북 경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가 넘어져 인근 건물을 덮쳤고 영업 준비를 하던 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항타기는 다른 대형 건설 기계와 달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조차 없습니다. 리더의 높이나 그다음에 안정도 이게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치화되어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 2016년 이후 항타기가 전복되거나 추락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9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에서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철도노조와 지역 야당 후보들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포항지역 후보들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지분 매각은 민영화라며 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난 2011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수서발 KTX 민영화가 추진됐다며 정부와 여당의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서 KTX 민영화의 최대 피해 지역은 포항이라며 KTX와 SRT의 지분까지 매각된다면 요금 인상과 함께 현재의 환승 불편도 해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도 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 왜곡 공표 보도 등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건은 총 7건으로 고발 3건, 경고 4건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82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387명, 경주 164명, 울진 20명, 영덕 16명, 울릉 3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34.3%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직 5월인데 날은 한여름 같습니다. 사흘째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였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31.6도, 경주는 33.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평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포항의 한낮 기온은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지나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바람의 세기만 강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로 경주와 영덕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지만 포항과 울진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아침까지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2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말부터는 또다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토석 채취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사태 등 재위험성을 높이는 범행 특성과 산지 전용, 토석 채취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이후에 원상 복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한 달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생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상주에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이후 경북에서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도내에서는 2월 초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고 상주에서 36마리, 울진에서 10마리, 문경에서 2마리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의 자매 우호 도시와 함께 그림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참가 대상은 경상북도와 중국 허난성, 후난성, 산시성, 닝샤 회족자치구, 지린성의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으로 접수 기한은 7월 22일까지입니다.